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5년 필답형 1회차 해설 보건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하이니의 재해 예방 대책을 물어봤네요. 자, 5단계 중에서 5단계 중에 2단계는 무엇인지 작성하라 물어봤고요. 안전대책 3 관련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하이니의 재해 예방 5단계 중, 자, 2단계는 뭘까요? 2단계는 사실의 발견이죠. 사실의 발견. 그리고 안전대책 3에 관련 작성하시오. 안전대책 3는 기술, 교육, 관리입니다.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엔포스먼트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굳이 영어를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작성하시고 무관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좀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근데 이번에 나왔네요. 자, 1번 안전보건관리체제이고요. 2번 안전보건교육, 3번 시설, 4번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4가지 중에 2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 시의 준수사항 2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건은 법령이겠죠. 보시죠. 1번.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2번.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할 것. 3번.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 내에서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번.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번.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1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6번이죠.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주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이 6가지 중에 2가지를 작성하시면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건설기능진흥법 시행령상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것 역시나 법령이죠. 바로 답안을 보시죠. 1번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번 사고 발생의 경위, 3번 조치사항, 4번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 건설사고가 발생 알게 된 경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아까 말했던 답안과 동일하겠죠.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경위,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 자, 여기서 비교되는 문구가 있죠. 이제 비슷한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게 힌트겠네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답이 좀 틀립니다. 발생 개요 및 피해 사항, 그리고 조치 및 전망, 그리고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답안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잘 구별해 놓으신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일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 대한 색채 기준을 다음 표 안에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표지의 종류를 물어봤고요. 자, 해당 표가 나왔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 작성하셔야 했던 문제였는데, 자, 금지 표지에 대해서는요, 자, 바탕색을 물어봤고요. 자, 바탕색에서 가로가 나왔죠. 이거 바탕색으로 알고 있는 흰색이 되는 거겠죠. 자, 그 기본모형 물어봤고요. 기본모형 여러분들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 관련 부호미 그림은 검은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지시. 자, 지시 표지는 바탕색이 파란색이고요. 그 관련 부호미 그림은 흰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 녹십자에 대한 걸 물어봤네요. 자, 바탕색은 흰색이고요. 그 기본명 역시나 녹색입니다. 녹색. 그리고 관련 부호미 그림도 역시나 녹색입니다. 자, 그리고 안내에 대해서 또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땡땡땡은 녹십자, 세안장치, 비상구, 들것 등을 제외한다. 이거를 제외하고 바탕색은 무엇이냐? 바탕색은 녹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입금지를 물어봤는데요. 자, 출입금지의 글자는 무슨 바탕에? 이건 흰색 바탕이죠.
흰색 바탕에 흑색이 되는 거고요. 그 글자는 적색이 되는 겁니다. 자, 해당 문제는 해당 표를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암기를 해놔야지 해당 표에 대한 거를 적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안전보건 표지는 지금 아래에 링크 나옵니다. 신기반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깜지노트 버전의 안전보건 표지를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만 하시면 되니까 가입을 하셔가지고 안전보건 표지 깜지노트를 무료로 다운받으셔가지고 해당 깜지노트를 무한대로 써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종 시설물을 다음 보기 중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법령을 암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연장 500m의 교량. 맞네요. 연장 500m의 교량이 되는 거고요. 그 2번. 연장 100m인 터널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페이크가 있었습니다. 1000m입니다, 1000m.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3번. 철도 교량의 고가교가 물어봤죠. 철도 교량의 고가교는 맞습니다. 저수 용량 500만 톤 댐을 물어봤는데요. 저수 용량 500만 톤 댐이 아니고요. 저수 용량 1천만 톤 댐이 이거 틀린 거고요. 그리고 16층 공동주택 물어봤죠. 16층 공동주택 역시나 틀렸습니다. 이거는 21층 이상이 돼야 합니다.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항만 관문 이것도 역시나 맞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연장 500m 교량, 철도 교량 고가교, 항만 관문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하셔야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답안은 1, 2, 3이라고 주어져 있었답니다. 세 개를 쓸 수 있게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었다는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자, 7번.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강목의 철골 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대상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해당 문제는 자주 나오죠. 그것도 역시나 최다 빈출 중에 하나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최다 빈출. 자, 답을 보시면, 자, 1번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2번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 이상의 구조물, 3번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4번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per 제곱 이하인 구조물, 제곱입니다. 제곱. 자, 5번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형인 구조물, 그 6번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입니다. 해당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는 잘 정리해 놓으시면 또 나왔을 때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터널 공사에서 터널 작업면에 적합한 조도 기준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2023년에 바뀌었죠, 법령이. 자, 보시면 시험 문제입니다. 자, 작업 구분의 막장의 기준은 70럭스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터널 중간 구간은 50럭스 이상, 터널 입출구 및 수직구 구간에는 몇 럭스 이상, 이거는 30럭스 이상입니다. 이건 해당 표로 암기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 표만 암기해 놓으시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이건 25년 1회차 때 신출로 나왔던 문제네요. 신출. 자, 고정식 기계 운반 하역 기준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그 당시에 실시간 복원할 때도 굉장히 애먹었던 문제입니다. 자, 가마 올리기 작업 시 지면과 몇 c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하였다. 이거는 5c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하였다가 되는 거고요. 자, 매단물체의 바닥면과 작업면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거는 2m 이상입니다. 2m 이상 하여야 한다. 자, 그럼 이거 해당 관련된 법안 보시죠. 자, 지금 바로 딱 나오시죠.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제2절에 제15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가마 올리기 작업본에서 3번의 내용 보시면 가마 올리기 작업 시 지면과 약 5cm 떨어진, 지면과 약 5cm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안은 5c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절 운전의 제16조의 내용이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매단 물체의 바닥면과 작업면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몇 미터 이상 해야 한다? 자, 이거는 4번의 내용 있죠. 최소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출이었던 문제인데, 뭐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문제라서 아마
틀리신 분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보고는 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신출이 나왔으면 이제 우리한테 기존 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철거 공사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조건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고 쉬운 문제죠. 자, 풍속, 강우량, 강설량을 물어봤고요. 자, 풍속은 10m/s 이상인 경우, 저 강우량 1mm/hr 이상인 경우, 자, 강설량 1cm/hr 이상인 경우인데, 자, 제가 여기서 잠시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강우량은 1mm죠, 1mm. 1mm/h이고요. 자, 강설량은 1cm/h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자,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대부분 또 10, 1 이렇게 외워버려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뒤에 붙어 있는 단위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단위가 만약에 답안에 다 적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숫자만 적으면 되겠지만 이게 안 적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단위에 대한 중요성을 아셔야 합니다. 단위를 꼭 외워라. 제가 꼭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운반하역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하물을 인양할 때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하물을 인양할 때라고 물어봤죠. 답은 바로 알려드릴게요. 1번. 인양물체의 무게는 실측을 원칙으로 하면 인양물체의 무게가 일정하지 않은 때에는 평균 무게와 최대 무게를 실측해야 한다. 자, 2번. 인양물체의 무게를 어림잡을 때에는 가볍게 들어 개인의 인양 능력에 충분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인양해야 한다. 3번. 인양할 때의 몸의 자세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 4번. 한쪽 발을 들어올리는 물체를 향하여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다른 발은 그 뒤에 안전하게 고정시킬 것. 그 등은 항상 직립을 유지하여 가능한 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할 것. 그 무릎은 직각 자세를 취하고 몸은 가능한 인양물에 근접하여 정면에 인양할 것. 그 7번. 턱은 안으로 당겨 척추와 일직선 되도록 할 것. 8번. 팔은 몸으로 밀착시키고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며 가능한 수평 거리를 짧게 할 것. 9번. 손가락으로는 인양물을 잡아서 아니되며 손바닥으로 인양물 전체를 잡을 것. 10번. 체중의 중심은 항상 양다리 중심 있게 하여 균형을 유지할 것. 12번. 인양하는 최초의 힘은 뒷발 쪽에 두고 인양할 것.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대한 내용은 몸에 대한 다음 강복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 이거는 법령의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의 내용은 패스를 하고 이 내용은 패스를 하고 1, 2, 4, 5, 6, 7, 8, 9, 10, 11 총 10가지 되겠네요. 이렇게 10가지를 외우시면 될 듯.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인양물체의 무게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평균 무게와 최대 무게를 실측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철근 같은 거를 이제 크레인을 옮기든지 아니면 뭐 인양을 할 때, 근데 그게 다 철근의 무게가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근의 평균 무게와 최대 무게를 실측하여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양중에 대한 하중 계산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운반하역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제7조와 제8조의 내용입니다. 자, 제7조는 인양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8조는 운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차이를 인양은 보통 물건을 들어 올린다는 거죠. 물건을 들어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1층에서 2층으로 아니면 뭐 2층에서 뭐 3층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운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운반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차이를 알려드냐면 화물 인양할 때의 준수사항과 운반할 때의 준수사항은 답안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운반하역 표준안전 지침 제7조의 인양 내용과 제8조의 운반의 내용 여러분들 꼭 구별을 해 놓으셔야 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건설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지도계약에서 제외되는 공사를 3가지를 작성하시오. 제외되는 공사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두 번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당 공사. 3번,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4번,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법을 알려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59조에서 첫 번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6주와 연결되지 않는 선, 그리고 안전관리 자격을 가진 사람 선임,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고 우리가 건설안전기사를 공부하고 있다면 무조건 알아야 될 내용이었죠. 첫 번째, 낙하물 방지망. 그 2번, 수직보망 설치. 그 3번, 방호선반의 설치. 그 4번,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그 5번, 당연한 거겠죠. 보호구에 착용한다. 이 5가지 중에 4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지원,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해당 사업장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그 2번,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그 3번,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마지막 4번, 화학적 인자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더 많이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안전관리자를 교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25년 필답형 1회차 건설안전기사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당시 실시간 영상도 찍었지만은 건설안전기사가 1회차에 굉장히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평균 점수가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윤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5년 필답형 2회차 해설 복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기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방호장치 3가지는 이거는 첫 번째 안전난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울타리, 3번 수직형 추락 방망, 그리고 덮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령을 보시고 암기하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2번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것을 한 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답안은 추락 방호망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하이니가 제시한 재예방 4원칙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이건 답안을 바로 보시죠. 1번 예방 가능의 원칙, 2번 손실 우연의 원칙, 3번 원인 연계의 원칙, 4번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의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그 조건이 주었습니다. 단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은 제외하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답안 보시죠. 1번 제품명, 2번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물리적 위험성, 3번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4번 적절한 보고, 그 5번은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이었는데 이거는 조건에서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의 답안은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걸 외우실 때는 무조건 5가지를 암기하십시오. 왜? 이거를 제외하지 않고 5가지를 쓰라고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이거는 뭔가 통행 금지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자, 이거 답안은 이거는 차량 통행 금지고요. 자, 두 번째. 자, 확대해 볼게요. 이거 뭔가 뻥하고 터지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폭발성 물질 경고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우리가 뭘 확인하라고 했죠? 신기방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 버전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거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만 하시면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안전보건 표지 명칭 딱 3번만 쓰면 된다.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 3번만 써보면 안전보건 표지의 내용은 전부 다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콘크리트 표준 안전 집진상 거푸집 공사 있어 거푸집 점검사항 4가지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신출이었습니다. 신출. 자, 답안 바로 보시죠. 답안 1번 직접 거푸집을 제작, 조립한 책임자가 검사를 한다. 2번 기초 거푸집을 검사할 때에는 협파기 폭을 확인한다. 3번 거푸집의 형상 및 위치 등을 정확한 조립 상태를 확인한다. 4번 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돌출되어 있을 시에는 즉시 제거한다. 자, 이거는 콘크리트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제7조의 점검 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다라의 내용입니다. 이건 신출이었기 때문에 아마 못 맞추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번 봤기 때문에 또 나온다면 맞출 수 있어야겠죠. 기존 기출이 되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콘크리트 공벽의 붕괴 방지를 위해 외력에 대한 안전성 검토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전할침입니다. 전할침. 그렇기 때문에 답안 보시면 1번 전도, 2번 활동, 3번 치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할침이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였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대상 내용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답안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 냉동 냉장고 찾고 있다. 이거는 5,000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또 최대 지간거리 몇 미터 이상, 이거는 50미터 이상의 교량입니다. 그 깊이 몇 미터 이상 굴착공사, 이거는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대상에 관련된 내용은 원래는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를 대비해서 무조건 이렇게 단답형을 암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서술형의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종류 2가지를 물어봤고요. 그 양중기에 적용되는 방호장치 종류 2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보너스 문제네요. 보너스. 즉,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2번. 양중기의 종류. 다 아시는 내용이죠. 1번. 크레인,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번. 이동식 크레인. 3번. 리프트. 근데 가로의 내용.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번. 곤돌라. 5번. 승강기입니다. 자, 이건 제가 암기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리곤승이가 크리티컬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그리고 크리티컬 터졌다. 크리를 크이로 외우면 되겠죠. 크리를 크이로 외우면 되겠죠. 크이. 그래서 리곤승이가 크리티컬 터졌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양중기에 적용되는 방호장치 종류 2가지 물어봤죠. 자, 이거는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기법, 권과 제비입니다. 공과 방지장치, 가부와 방지장치, 제동장치, 비상전기장치. 건설한 전기사 공부하는데 이 정도의 내용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이런 질문 올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가로의 내용을 무조건 암기해야 하냐 이런 말 무조건 올라올 거거든요. 예, 암기를 해놓으십시오. 가로의 내용 중요합니다. 가로의 내용 넣고 하는 것고 차이 큽니다. 무조건 넣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 다음 근로자의 교육시간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 물어봤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은 16시간이고요. 자, 두 번째.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시간 물어봤습니다. 자, 채용시 교육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시간은 이거는 몇 시간? 이거는 2시간입니다. 이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신규 교육시간, 이건 몇 시간? 이거는 6시간입니다. 자, 다섯 번째,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신규 교육시간, 이거는 몇 시간? 34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6번, 마지막입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보수교육시간, 이건 몇 시간? 이거는 24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데, 해당 문제는 표가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해당 표가 있는데 그 해당 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신다면 이거는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추락재해 방지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방망사의 인장 강도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와 방망사 폐기 시의 인장 강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혹시 뭐 출간되었던 교재를 보시던지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보시면은 틀릴 수 있습니다. 꼭 바뀌신 법령대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그물코의 크기 단위 센티미터 10cm에 방망의 종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자, 내려놓는 방망은 이건 몇 킬로다? 240
kg이고요. 그리고 단위가 10cm는 240이지만 단위가 5cm일 때는 매듭 없는 방망은 없습니다. 5cm는. 그런데 자, 매듭 방망 10cm일 때 매듭 방망은 이거는 몇 kg인가?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적어드리죠. 이거는 200이 되는 거고요. 200kg입니다. 자, 그러면 그물고기 크기가 5cm일 때 매듭 방망은 이거는 몇 kg입니까? 이거는 110kg입니다. 자, 이렇게 해당 표들을 외우시면 되고, 자, 넘어서 방망사 폐기 시의 인장 강도에서 그물코의 크기 똑같습니다. 10cm이고요. 방망의 종류 단위 kg이고요. 그리고 매듭 없는 방망은 이건 몇 kg입니다. 이건 150kg이고요. 자, 이어서 매듭 방망일 때 몇 kg이냐? 자, 이거는 135kg입니다. 자, 이어서 그물코의 크기가 5cm일 때, 자, 매듭 없는 방망은 역시나 없습니다. 근데 매듭 있는 방망, 매듭 방망일 때 이건 몇 kg입니까? 이거는 60kg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해당 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신다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와 방망사 폐기 시의 인장 강도 이 두 개의 차이를 꼭 구별하셔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표 꼭 암기하세요.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분진 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기존 기출에 나왔던 문제 쉬운 문제죠. 자, 첫 번째,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두 번째, 분진의 위해성과 노출 경로. 3번,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4번,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5번,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이렇게 5가지 중에 4가지 쓰시면 되고요. 자, 해당 법령 바로 보여드리죠. 지금 바로 튀어나오시죠? 자,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14조에 나옵니다. 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 그대로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해당 법령대로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단 작업 등의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이건 자주 나왔던 문제고, 역시나 이 문제는 제가 앞전에 영상을 그때 이제 실시간 복원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이거는 반얀트리, 자, 2월달에 있었던 부산의 반얀트리 화재 현장, 올해 2월달에 있었죠. 2025 2월달에 있었던 내용인데, 뭔가 반얀트리 화재 현장이 뭔가 6명이 돌아가셨죠. 6명의 사망사고가 나면서 이 문제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6명 사망사고입니다.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십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작업 준비 및 절차 수립. 두 번째,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세 번째,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의 비상 조치를 하고요. 4번, 용접 불티 비상 방지 덮개, 용접 방화 포드, 불꽃 불티의 비상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요. 5번, 인화성 액체의 증가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6번, 화재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이렇게 6가지 중에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혹시 5번에 오타가 있었네요. 증가가 아니고 증기입니다. 증기.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기존 기출에 나왔던 문제니까 별로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의 내용 3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버죠. 신기방기죠.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교재가 신기방기죠. 신기방기랑 조금은 비슷한 기법입니다. 자, 첫 번째, 신호 방법 및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 신기방기 신하고 똑같네요.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신방화입니다.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신방화죠.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신방화벌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나머지 5번째, 인양물건의 위협성 및 낙하, 비례, 충돌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번, 인양물이 적재될 집안의 조건, 인양, 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 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6가지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7가지인데, 근데 제가 지금 7번째 내용을 제가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웬만한 법령에는 해당 내용이 다 들어가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외우기 귀찮으니까
무조건 요 내용은 뭐 대부분 쓰고 넘어가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지문에 나올 때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라라는 조건이 많이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소위 말해서 잔머리라고 하죠. 잔머리를 굴리시는 부분을 출제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 작업 시에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오랜만에 나온 문제네요. 자, 첫 번째. 노천 굴착과 객내 굴착의 구별 및 채석 방법. 두 번째.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세 번째. 굴착면 소단에 위치한 넓이. 네 번째. 객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 방지 방법. 그리고 5번. 발파 방법. 6번. 암석의 분할 방법. 7번 암석의 가공 장소이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 기출에 나왔던 문제라서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5년 필답형 2회차 해설 복용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1회차랑 마찬가지로 2회차도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설한 게 희한합니다. 2025년 1회차도 마찬가지고 역시나 2회차도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25년 필답형 3회차도 계산 문제 안 나오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역시나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25년 1회차, 2회차 역시나 둘 다 건설안전 기사가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번 3회차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도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는 단단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효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효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5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기계 또는 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를 각각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치관 물어봤습니다. 치관. 자, 치관은 우리가 방호장치 알고 있죠. 자, 치관에 대한 방호장치는 안전기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일러 물어봤습니다. 자, 보일러는 방호장치가 여러 가지로 바뀌겠네요. 자, 첫 번째 압력 방출 장치가 제일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보일러는 압력 제한 스위치, 고조 수위 조절 장치, 화염 검출기 이렇게 4개 중에 하나 작성하셨으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동력식 수동 대폐기 나왔습니다. 자, 동력식 수동 대폐기 다 알고 있죠. 칼날 접촉 방지 장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 교류아크 용접기 나죠. 교류아크 용접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네요. 자, 자동 전격 방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조금만 공부해 놓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건상용 와이로표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건상용 와이로프의 안전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안전 개수는 몇? 5 이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자, 여기 해당 참조 그림이 나오죠.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11조의 내용입니다. 건상용 와이로프의 안전 개수 여기 나와있죠. 건상용 와이로프의 안전 개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건상용 와이로프 도르래의 감김 횟수입니다. 자, 감김 횟수 이거는 2회입니다. 2회. 역시나 산업안전보건규칙 212조입니다. 212조에 나와있죠. 건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몇 회? 2회 감기고라고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르래의 감기 횟수는 2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건상장치의 드럼폭입니다. 드럼폭. 자, 보시죠. 산업안전보건규칙 216조에 있습니다. 216조 도르래 부착 등에 관련돼서 자, 보이시죠? 첫 번째 도르래 축간의 거리를 건상장치 드럼폭의 몇 배? 15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5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해당 내용은 어떻게 보면 어렵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뭐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약간 유추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건설 쪽에 근무를 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이 문제도 일단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다음에 나오면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 때 작업 전 점검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역시나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아래에 참고표를 보시죠. 자, 별표 3의 개정이 2019년 12월 16일 날 하였고요. 작업 시작 전의 점검사항에 제35조 2항에 관련된 내용에 11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역시나 작업 시작 전 점검사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보시면 가나다라마라고 있죠. 가나다라마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에서 활선 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 균열, 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는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제외하라고 했으면 마에 대한 내용이 제외가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럼 보시면 첫 번째, 비상정지 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자, 두 번째, 가부화 방지 장치의 작동 유무. 가로네요. 와이로프 또는 체인 구동 방식의 경우. 자, 세 번째,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마지막 네 번째,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의 유무라고 작성하시면 되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신출같이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놓는다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공정 진행률에 따라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맞게 표의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해당 표를 보시죠.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 사용 기준, 70% 이상 90% 미만 70% 있죠. 자, 우리가 이거 조금만 어찌 보면 표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기준은 70%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보면 50% 이상 되어 있고 70% 미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가로의 내용은 50%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어서 90% 이상했다. 그럼 약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럼 이것도 90이겠네요. 자, 그러면 답은 역시나 90%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정 진행률에 따라서 그만큼 가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1억이 있는데 공정 진행률이 50% 됐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쓰셔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은 건설공사 중에 총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의 공사인지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건설공사 중 총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 공사. 이게 뭐 1,000만 원짜리 공사도 있고 500만 원짜리 공사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이 적용되는지. 자, 그건 얼마 이상? 이거는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진짜 권한기의 내용 보면 정말 안전 쪽에 관련된 내용에서 많이 이제 뭔가 안전 쪽, 그러니까 건설 쪽의 안전 파트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정말 깊숙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권한기 내용이 정말 안전 쪽에 필요한 내용으로 정말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구조물 해체 공사에 쓰는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를 5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25년 2월에 있었던 반얀트리 화재에 관련된 문제 같아요. 반얀트리 화재가 나고 해체 공사를 해야죠. 해체 공사에 그래서 관련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해체 작업용 기계 제일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해체라고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건설용 기계 바로 생각나겠죠. 뭐요? 압세기가 되겠죠. 두 번째 대형 브레이커. 이거를 뭐 현장 말로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브레이커. 현장에서 쓰는 말로 압세기 대형 브레이커 당연한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철제 해머가 되겠죠. 철제 해머. 네 번째 화양류. 요즘에 해체 공사할 때 화양류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씁니다. 현직에 있는 상황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핸드브레이커 역시나 여기 또 똑같습니다. 대형 브레이커 이거 역시나 똑같게 다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현장 용어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팽창제, 그리고 자키, 쐐기 타입기, 화염 방사기, 절단 줄톱 이렇게 5가지, 요 중에서 5가지를 작성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답안이라 한다면 압세기, 대형 브레이커, 철제 해머, 핸드 브레이커, 자키 이렇게 정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화재 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장비를 3가지만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역시나 반얀트리 화재에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반얀트리. 자, 첫 번째 확성기 필요하겠죠. 확성기가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대피라는 신호를 주겠죠. 자, 두 번째 휴대용 조명기구입니다. 휴대용 조명기구. 그리고 세 번째 화재 대피용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화재 감시자한테 휴대용 조명기구, 손전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 화재가 대피됐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마스크 쓰는 게 아니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착용을 하여야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화재 감시자가 업무 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죠. 자주. 그 역시나 이거는 권한기 말고도 산한기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산한기. 그리고 5월 산안상기 역시나 자주 나오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암기법 알려드리죠. 암기법. 도차라는 암기법입니다. 자, 보시죠.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역시나 도로와 작업장에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또 역시나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직을 설치하거나 배수 시설을 설치할 것.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 마지막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도차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구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고요. 여기서 조건이 주어졌네요. 단, 규격 또는 등급은 제외할 것. 자, 암기법은 Q라는 암기법입니다. Q가 Q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그럼 제조자명, 안전인증번호. 역시나 또 제는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그 네 번째 모델명 또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Q되죠. Q를 가로 열고 Q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는 규격 또는 등급은 제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제한 제목 Q라는 암기법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신출입니다. 사업주는 터널 전 지역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러한 환기 설비에 환기 용량 산출 기준을 4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신출이거든요. 바로 알려드리죠. 첫 번째, 발파 후 가스 단위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에 소요 환기량을 산출 기준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 호흡에 필요한 소요 환기량. 근로자 호흡에 필요한 소요 환기량 당연히 체크해야겠죠. 그 세 번째, 디젤 기관의 유해가스에 대한 소요 환기량.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건설기계 있죠. 건설기계가 대부분 경유입니다. 경유가 뭐죠? 디젤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젤 기관의 유해가스에 대한 소요 환기량을 체크해야겠고요. 그 네 번째,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분진에 대한 소요 환기량.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안반 및 집안 자체의 유독가스 발생량.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소요 환기량이 다 들어가죠. 근데 마지막 5번째에서는 유독가스 발생량이 따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외우고 추가로 5번째를 외우시는 게 좀 더 중요할 듯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막 답을 쓰다 보면은 이게 소요 환기량이었는지 유독가스 발생량이었는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먼저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역시나 저는 암기를 할 때는 뭔가 비슷한 거,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굴착 작업 시 토속이 붕괴되는 원인을 외적 원인과 내적인 원인, 외부의 요인과 외부와 내부의 요인을 구분하는 거겠죠. 자,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을 구분할 때 외적인 요인, 바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바깥, 외부의 요인. 자, 첫 번째, 사면, 범면,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입니다. 해당 사항. 그 두 번째,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그 세 번째,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 그 네 번째,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그 다섯 번째,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의 작용. 그 여섯 번째,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입니다. 지금 제가 굴착 작업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제가 토목 현장에 왔습니다. 토목 현장에서 이 내용을 항상 합니다.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확인하고요. 절토 및 성토 높이가 증가하는지 확인하고,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을 또 체크를 합니다. 왜? 외부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표수 및 지하수 침투에 의한 토사 증량의 증가, 역시나 이것도 역시나 체크를 하고요.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작용. 자, 이거는 뭐냐면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조 검토를 전문 의뢰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구조 검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의 두께. 이것도 역시나 체크를 해야겠죠. 왜? 토사하고 암석의 혼합층 두께를 구별해야지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공정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공사가 조금 더 공정이 늦어지는지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의 요인은 외부죠. 바깥에서 끌어들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에서 공사할 때 문제가 없지만은 뭔가 다른 밖에서 생기는 원인 때문에 뭔가 공사가 늦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게 내부 외부라는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공사랑 관련 없이 뭔가 다른 쪽의 요인 때문에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암기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금지 표지 2개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고요. 금지 표지의 색상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바탕, 기본 도형, 그림에 대한 색깔에 대한 거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금지 표지 2개를 작성해라. 자, 이 오른쪽에 바로 안전보건 표지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첫 번째, 금지 표지에서는 출입 금지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보행 금지. 그리고 세 번째, 차량 통행 금지. 이어서 사용 금지, 탑승 금지, 금연, 화기 금지, 물체 이동 금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금연이 있고 화기 금지가 있죠. 이게 좀 제가 설명드릴게. 어찌됐든 안전보건 표지는 여기 법에 나와 있는 명칭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답을 쓸 때 이렇게 쓰시면 없겠죠. 금연 금지. 금연 자체가 담배 피지 말라는데 이렇게 쓰시면 없겠죠.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고요. 그 화기도 역시나 화기 금지에 써야 하는데 화기만 쓰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표지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탑승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탑승 금지 써야 하는데 뭐 탑승만 썼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때 정확하게 외워야 한다는 거 알고 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지 표지 색상. 자, 바탕화면. 자,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이 부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출입 금지를 확대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바탕화면은 흰색이다. 바탕 지금 흰색이죠? 이 부분 흰색이죠? 그 기본 도형. 기본에 대한 도형이죠. 자, 도형은 우리가 빨간 도형이죠. 요 빨간색 아니고 지금 또 표시했는데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그림. 우리 지금 화살표 그림을 그려야겠죠. 이렇게 좀 그린다고 하면, 자,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자, 그림도 역시나 우리 원래 표는 검은색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도형과 그림에 대한 거, 그리고 바탕색, 요 부분 여러분들 정확하게 체킹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KCS 표준 시방서상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 널의 해체 시기에 맞게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신출입니다. 신출이고요. 자, 표 보시죠. 부재, 수직 거푸집,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호 20도 이상, 20도 미만, 10도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보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20도 이상일 때 해체 시기가 며칠일까요? 자, 이거는 2일입니다. 2일. 자, 그리고 20도 미만 10도 이상일 땐 3일이 걸리는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르글레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쉬 시멘트 A종은 20도 이상일 때는 며칠이냐? 자, 이거는 4일입니다. 그리고 20도 미만 10도 이상일 때는 6일이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넘어가서 고르글레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이죠. 플라이 애쉬 시멘트 B종은 20도 이상일 때는 5일이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20도 미만 10도 이상일 때 며칠? 이거는 8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도의 설명이 들어간 게 필요 없고, 이건 이 표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신출이었기 때문에 20원 3회차 치신 분들은 아마 찍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첨부해야 할 서류 중 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 계획 관련 서류를 4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유방계라고 하거든요. 유방계라고 합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우리가 유방계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내용 역시나 저도 현직에 있다 보니까 자주 작성하는 내용이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 자주 들어갑니다. 제가 있는 공건설 현장도 그 포함되거든요. 자, 첫 번째, 공사 개요서가 들어갑니다. 공사 개요가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매설물의 현황표입니다. 자, 매설물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닥에 있는 거, 도시가스가 뭐 많이 나오죠. 매설물은 대부분 나오면 도시가스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전체에 대한 공정표. 공정표 나오겠죠. 왜? 이 공사가 어느 정도 걸릴까?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니면 심하면 4년이 걸릴지, 이렇게 몇 년이 걸릴지 는 공정표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당연히 있어야겠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이 들어가야지 이게 뭐 근로자들한테 보고를 몇 개를 줄지, 예를 들어서 뭐 안전화는 몇 개, 안전모드 몇 개, 아니면 방진 마스크는 몇 개, 이런 식으로 뭔가 사용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뭐 계획사항이 되기 때문에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준다라고 했지만 그 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전모를 100개를 준다고 했는데 막상 현장에 한번 가서 근로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안전모 120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변경될 수 있다. 근데 대충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매일 만들고 있고 업데이트하는 안전관리 조직표입니다. 왜? 안전관리 조직표는 이게 왜 이게 업데이트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그 인원에서 하겠지만 나중에 이게 업데이트하겠죠. 왜냐하면 뭐 퇴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인사이동도 있잖아요. A라는 현장에 있는 뭐 이제 관련 공사 담당 뭐 공사부장이 갑자기 공사과장이나 공사부장이 다른 현장으로 인사이동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 조직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조금 더 현직에 약간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시면 될 듯 합니다. 유방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산업안전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산업안전과 건설안전 쪽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 유방계 관련된 내용, 유해위험 방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요즘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깊게 확인해 두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위험 예지 훈련 4단계 관련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정말 좀 쉬운 내용인데, 자, 우리가 건항기를 치신 뒤에 위험 예지 훈련 4단계 모른다. 이거는 그냥 딱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간첩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좀 심한 말로. 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암기법 알려드리죠. 현, 본, 대, 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현. 1단계죠. 현상 파악 바로 들어간 거예요. 자, 두 번째, 본이라고 했죠. 본질 추구. 그 세 번째, 대책 수립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마지막, 4단계. 목표에 대한 설정입니다. 자, 현복되면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필기 파트에서 잘 봤을 거예요. 필기 파트 넘을 때 이거 4개를 적어 놓고 틀린 거 고르라고 나오죠. 우리가 그러니까 필기 때도 봤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기 때 이 내용 안 보신 분들은 뭐 필기 치실 때 좀 공부를 게을리 하신 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25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25년부터 특이한 점이 있어요. 25년 건항기의 1, 2, 3회차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안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법령에 지금 계산 문제 안 나온다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가 왜 안 나왔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랑 실시간 소통을 하시면서 왜 그랬는지 대해서는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카톡방에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윤 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